허허벌판이던 이곳을 처음 일군 사람은 모두가 꺼리던 한센인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참 더러운 동네고 이렇게 파리 날리고 막 닭냄새, 똥냄새 막 이렇게 난다고 놀렸던 동네가 이렇게 됐으니까. 한센인의 뒤를 이어 이곳에 터를 잡은 것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 사회 내에서 그림자처럼 존재할 수밖에 없는 외국 친구들 없으면 공장 못합니다. 내가 여기 왔을 때 조금 무서워요, 조금. 근데 왜 당신은 외국인들을 도와줘? 과거와 현재가 맞닿아 있고 차별과 상생이 공존하는 땅. 한센인의 집단 거주지에서 국내 최대의 가구단지로 탈바꿈한 이곳 마석에서는 여전히 이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쏜살같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하루하루는 길고 더디기만 합니다. 식사는 하셨어? 김치볶음밥 드셨냐고? 뭐 반은 먹고 반은 마셨어. 안 먹었어? 가만 있어봐요. 해드릴게요.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도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아내는 땅 문서를 들고 잠적한 지 오래고 구순을 바라보는 노모는 치매가 왔습니다. 차버렸네. 국을 준비하는 동안에 까맣게 타버린 멸치볶음. 살림을 도맡아 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아내의 빈자리는 여전히 큽니다. 애들 오기 전에 빨리 전화하는데. 그 사이 아이들 셋은 성인이 됐습니다. 아들하고 또 큰 놈은 얼큰한 걸 좋아하고. 에휴, 애들도 비율을 못 맞추겠네요, 제가. 애들들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내가 애들도 토요일 날도 쉬고 있으면 내가 하루 종일 안 들어오면은 아주 전화가 불이 나요, 전화가. 얘들들이 이제 그게 인식이 된 거예요. 어디 갈까봐. 쟤들 놔두고 도망갈까봐. 들어, 붕어빵 하나. 붕어빵 사왔어? 아이고, 우리가. 아유, 잘했네. 할머니 드시다 붕어빵 사왔네. 할머니 드리고. 딸 하나의 아들 둘은 모두 발달 장애인입니다. 막막한 현실에서도 늘 의지가 됐던 어머니는 아내의 가출 이후 병이 깊어졌습니다. 다 됐나 보고. 문둥병이라 손가락질 받아가며 악착같이 견뎌온 세월. 힘들고 서러웠던 나날이 자식에게만큼은 대물림되지 않기를 바랐던 어머니는 고향에서 쫓겨나 이곳 마석에 정착한 한센인입니다. 여기가 어떤 동네인데 참 내도 지겹게 두드러 맞고 말도 못하게 피눈물이 나는데다 내가 나단이 병 넣었다고 내보내가지고 우리 엄마가 내보내가지고 규제서를 만나가지고 여기를 찾아 들어온 거야. 얻어 양양, 속초, 거진, 대진 다 얻어 먹으면 돌아다녀가지고 여기를 들어왔걸랑. 아유 여기 들어와서는 땅을 파니 막 두드려 패지 내쫓으려고. 그렇지만 안 나가. 막 두드려 패가지고 아이고 싶겠네. 나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골병 들었습니다 여기. 라원식 씨 역시 한센인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진 서름을 받아야 했습니다. 따돌림을 당하는 건 예사고 거주지를 벗어나면 매질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유전병도 아니고 전염도 되지 않는 음성 환자들이었지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자리 잡은 편견은 오랫동안 차별과 혐오를 낳았습니다.
산소 같은 데 가서 파가서 시체들 파먹고 막 그랬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한센병이니까는 뜨뜻한 데가 어딨겠어요. 산소 있는 데서 자고 이랬나 보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런 소리를 그 엄마들한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지저분한 소리죠.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보면 지저분하잖아요. 막 이렇게 손 꼬여주고 입 틀어주고 막 그러니까는 그렇게 놀림을 많이 받았죠. 1961년 한센인에 대한 강제 격리가 폐지되면서 소록도를 나온 이들은 먹고 살 곳을 찾아 전국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농사를 짓고 닭과 돼지를 키우며 자신들만의 마을을 일군 한센인들. 마석은 그중 하나였습니다. 집이라고 뭐 있었겠어요. 그냥 운막집으로 진 거죠. 나 오늘 추석도 해서 그냥 운막집으로 지어서 살기 시작했나 봐요. 뭐 농사 질 땅도 없었겠고 다 허허벌판 산이었으니까요. 뭐 산에서 뭘 먹겠어요. 돌아가시는 저희 아버집이 어렸을 때 동양을 하러 평내를 갔는데 한센병이라고 해서 멀리서 그냥 밥을 그냥 이렇게 해서 그릇 같은 거를 그래서 밥을 휙 던졌나 봐요. 그래서 그거 주워 갖고 와서 물에 헹궈서 이렇게 먹었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모두가 외면한 한센인들에게 무료로 땅을 나눠주고 그 위에 집과 농장을 지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준 건 푸른 눈의 외국인 신부님이었습니다. 60년대 초반에 이제 소록도에서 나오신 한센인들이 정착할 곳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영국에 있는 청갈로 신부님이 이 지역에 한 4만 평 규모의 땅을 매입을 하셔서 그 소록도에서 나오신 전국에 흩어져 있던 한센인들의 자립 마을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 정착한 한센인들이 초기에는 이제 분할받은 땅을 통해 가지고 양돈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었던 거였고요. 성생마을이라 불리던 한센인의 땅은 1980년대 들어 공단으로 탈바꿈합니다. 싼 임대료를 찾아 이곳으로 모여든 가구 공장 덕분에 마석은 국내 최대의 가구 단지로 불리며 급성장했죠. 그동안 땅과 건물을 임대하며 형편이 나아진 한센인들은 하나 둘 마석을 떠났고 그 빈자리는 외국인 노동자가 대신했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이곳에 온 이주 노동자들은 한때 500여 개가 넘는 가구 공장에서 일을 하며 마석을 지켜왔습니다. 코로나가 닥치기 전까진 이만한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좋아요. 사장님, 근데 이거 공장 내 조금 많이 일 없으니까 조금 우리한테 힘들어요. 왜냐면 일주일에 3번, 2번 그런 거 일주일에 일 있으니까 이거 내가 생각나면 100만 원밖에 안 돼. 100만 원 받으면 여기 집에도 조금 먹고 살아잖아. 또 어떻게 보내야 돼, 스리랑카에서 돈. 지금은 못 보내요. 왜냐면 월급 안 나와요. 여기 일 없으니까. 요즘은 다른 일을 찾아 마석을 떠나는 이주 노동자들이 많지만 아놀다 씨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돈을 적게 받더라도 이곳에서 일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왔을 때 내가 운접 다 모르잖아. 내가 운접 하잖아. 근데 여기 일하는 그 사람 여기 군장님. 이 사람 나한테 많이 가르쳐줬어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좋았어요. 그게 오늘 나갈 것이 식당에 가구를 납품하는 작은 공장. 코로나로 문을 닫는 식당들이 늘면서 일이 없는 날이 더 많습니다. 안한도 가서 네 일해. 내가 저거 받아줄게. 예전만큼 월급을 챙겨주진 못해도 함께 고생한 직원들을 나가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힘들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 사람들 구할 수도 없고, 또 이상하니 물건값은 안 오르는데 인건비는 계속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저기 외국 친구들을 고용을 해갖고 같이 일을 벌써 꽤 오래됐죠. 그런 세월이. 지금 이렇게 조그만 공장들은 외국 친구들 없으면은 공장 못 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먼지 나고 더럽고 이런 일 누가 하려고 그럽니까?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외국 친구들이 없으면은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외국 친구들이 없다 그러면 저 공장 운영을 못 해요. (3D) 업종의 소규모 영세 공장이 많은 마석에서 모두가 꺼리는 일을 도맡아 해준 고마운 이들입니다. 여기서 번 돈으로 고향 스리랑카에 집을 짓고 있다는 아난다 씨. ලංකාවේ මම මෙහි ඇවිල්ලා එනකොට පොඩි ගෙයක් තිබුණේ. දැන් ගේ දැන් හදුවා තට්ටු දෙකට හදලා ඉවරලා තාම වැඩ අවසාන නැහැ. දැන් අවසාන තව කරන්න පොඩි මුදලක් ඕන. ලංකාවට ගිහිල්ලා ලස්සනට ගේ හදාගෙන වාහනයකුත් අරගෙන පොඩි පුතත් එක්ක නෝනායි කට්ටියකට ඉන්න ආසයි. 아들 많이 보고 싶어요. 네, 많이 보고 싶어요. 아들하고 와이프하고 많이 보고 싶어요.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볼 순 없지만 가족의 미래를 위해 힘든 시간을 견디는 중입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지금. 이곳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월급 대신 일이 있을 때만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른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들 중엔 밀린 월급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난 이들이 여럿입니다. 식당이 어렵고 뭐 문 닫는 식당만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12월 같은 경우에는 평년 대비 한 30%밖에 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매출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는 저 외국인 친구들도 사실 다 열심히 일해갖고 지네 집에 이제 생활을 책임지는 가장들이라 저도 마음이 아파갖고 이 무급으로다가 쉬지를 않고 그런 대로 버텼어요. 근데 저도 이제 한계가 오다 보니까는 올해 1월 달서부터는 일이 없는 상황이 더 없으니까는 무급으로다가 이제 일이 없을 때는 쉬자 해갖고 서로 이렇게 감내하고 있는 중이죠. 평일 낮에도 가구를 보러 오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거리. 하지만 벌써 1년째 인적이 끊겼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마석 가구 공장은 국내에서 최고 큰 그 매장이잖아요. 한 80여 개가 있어요, 매장이. 공장이 한 400개 정도 있고.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는 매장도 뭐 한 10대 개 없어지고, 공장 같은 경우는 거의 문 닫은 데가 뭐 한 200여 군데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가끔 이제 공장에 있으면은 외국인들이 먼저 찾아오세요. 일자리 있냐고, 없냐고.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도 사실 일손이 꽉 차다 보니까 죄송하다고 하는데 이게 코로나 전 같은 게 없었어요. 솔직히 일손이 부족해갖고 저희도 찾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일주일에 한 2-3명씩 왔다 가세요. 일자리 있냐고. 가구 매장 뒤편의 오래된 거리도 한산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한센인들의 공동주택이 있던 이곳은 이주 노동자들의 기숙사가 밀집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썰러물 있고. 일 없어요? 일하고 지금 가요. 아, 일하러 가? 네. 밥 먹고? 이제 끝나고 가서 집 만들 거예요? 네. 사장님 돼요? 그래도 돈 많이 필요하고. 사장님 해야 돼. 나쁜 사장 말고 네. 좋은 사장님. 그래, 일하러 가셔야 된다니까. 마석에 있는 이주 노동자라면 누구나 다 아는 얼굴. 일 안 해요? 달 탔어요. 발 다쳤어? 3일 동안 지금 있어요. 잠깐 들어가도 돼요? 일을 하다 다쳤다는 소리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영 신부님입니다. 바꿨어. 5번 바꿨어요. 네, 이거 가져가요. 왜 병원 못 가요, 지금? 사장님에게서 내가 안 돼, 너 알아서 해. 어허. 한 달 남았어요.
얼마 받았어요? 일할 때? 일할 때 그 밥 먹고 같이 190만 원. 190. 오버타임 또 약간 또 안 줘야 돼. 안 줘? 안 줬어요. 돈 얼마 있으면은 이런 거 생각해보면 또 보내줘야 돼. 한 달에 100만 원, 130만 원 이런 거 보내. 밖에 페달 가구 공장에서 목재를 나르다 발을 다친 샤자한 씨는 그날 이후 해고를 당했습니다. 비자가 만료된 미등록 이주 노동자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그나저나 이거 바닥이 이렇게 차가워서 이거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감기도 하루에 한 번 따뜻해야 돼요. 하루 한 번만. 네, 한 번. 지금 오늘 안 했어요. 아이고. 돈 없으니까 기름도 안 사야 돼. 어떻게? 어쨌든 내가 가서 예. 이거 병원 한번 갈 수 있게 얘기해 놓을게요. 예. 전화 줄게요. 예. 나오지 마. 괜찮아요. 나오지 마. 벌써 20년째 이주 노동자를 위해 헌신해온 이영 신부님은 그동안 숱하게 보고 겪었던 일, 합법과 미등록이라는 것으로 양분화되어졌다라는 게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법이 없다 보니까 누구나가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졌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미등록이라는 어떤 그 낙인 그런 붉은 글씨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그 차별이 좀 더 심화되어지고 그런 갈등의 요소들이 상당 부분 지금 좀 더 악화된 측면이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